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지식인 포럼 스토리테일 정책실장 최옥화입니다. 저는 세 번째 발제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복지 문제가 다방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그런 무상 시리즈였는데 여기서 이제 반값 등록금으로 이 이슈가 옮겨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들이 민생 문제를 챙기려고 하고 중산층을 뭐 두텁게 한다거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지 논쟁이 구호만 난무하고 가장 큰 재정 확보 문제는 빠져있거나 단기적인 대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작이야 어찌되었건 반값 등록금 구호는 대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거리로 나서면서 부풀려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펼치던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가세하고 노동조합 같은 사회단체들이 끼어들면서 이명박 정권 타도 MB 아웃 같은 구호가 난무해서 정치성이 짙은 집회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난 10일 민주당이 야사당하고 함께 정당 연설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이름으로 반값 등록금에 관한 장애 집회를 했었죠. 여기 야사당에는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함께 했었는데요. 그 뒷면에 보시면 그 참여한 단체 대표들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분들 다들 지금 이명박 아웃 뭐 이런 그 손피켓을 들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여기 나오면서부터 이미 촛불 시위하는 세력들에 휩쓸려 갔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이미 6월 국회에서 등록금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해놓고는 다시 장애투쟁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당선 후에 장애투쟁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머니투데이 5월 13일자 기사를 보면 정치의 중심이 국회에 있어야 국민들이 편하다면서 모든 정치 현안을 원내에서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광우병 촛불 시위가 제2의 6월 항쟁이었다면 반값 등록금은 제3의 6월 항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집회를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고 또 그 전에도 사실 민주당의 장애투쟁은 1년에 연례 행사처럼 자주 있었는데요. 민주당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장애투쟁을 하고 반대도 많이 했지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해 12월에 또 여당의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연말과 연시를 내내 장애투쟁을 벌이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세종시 수정안 반대하면서 장애로 나갔었고 미디어법 반대하면서 또 장애로 나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 국회에 등원을 할 것이냐 이런 거 시기 조율하다가 그냥 의원직 사퇴했던 사람들도 조용히 다시 국회로 그냥 돌아오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었는데요. 사실 이런 그 장애투쟁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반대했던 방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내투쟁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할 때는 원내투쟁을 중심으로 보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반론도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런 장애투쟁을 연례 행사처럼 1년에 몇 차례씩 벌이는 것을 보면서 공당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당도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에 장애투쟁을 한 바 있었고 자유선진당도 지금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을
비판하면서 장외로 왜 나가냐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도 내고 하는데 자신들도 세종시 문제나 뭐 얼마 전 과학 비즈니스 벨트 선정 문제 때문에 충청 지역에서 장애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장애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공당이라기보다는 무슨 시민사회단체 정도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기가 힘듭니다. 정당한 입법활동을 보장받는 의원들과 공당이 걸핏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가벼운 정치인들을 보고 어떻게 정치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직접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쥐어준 KTX 티켓을 내팽개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격입니다.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얼른 가서 연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라고 표를 사줬더니 가는 길에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이렇게 가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정치권의 이런 장애투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장애에서 다시 원내로 들어가서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완전히 마련된 것도 아니고요.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반값 등록금 논란을 먼저 촉발을 시켜놓고는 살그머니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말로 바꿔버렸고 이제 와서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취지였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값 등록금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키웠다는 그런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도 특별한 대책 없이 대응해왔던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도 한두 번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과감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마련한 학자금 대출 제도도 무수한 신용불량자와 빚쟁이 졸업생을 양산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여당과 정부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대안도 당초 원래 이제 소득 하위 50%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했다가 손학규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 집회 다녀오고 나서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지도부가 또 너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국공립 때는 물론 사립 때도 반값 등록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국공립 때에는 고등교육재정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립 때에는 고등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신설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두어서 조건부 지원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것을 당장 내년에 등록금 고지서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내겠다는 그 말은 당장 내년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가지고 사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6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면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관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의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현 정부가 감세안을 철회하면 이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정부가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제시한 그 복지 정책이 반값 등록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지금 무상 시리즈 3가지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 여기에 더 큰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여기 이 정책 얘기할 때는 이 돈을 뭐 줄여가지고 낸다. 또 이 정책 얘기할 때 또 이 돈을 줄여가지고 낸다. 하면은 결국 다 똑같은 부분을 줄여가지고 내겠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책도 없으면서 어쨌든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을 좀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 또한 이제 15년 뒤면은 자녀 대학 등록금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벌써 4살이어서. 하지만 등록금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저희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먼저 그것부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정책이 내 아이들의 미래를 더 버겁게 할 정책이 아닌지 국가 보조금으로 등록금을 낮춰서 부실 대학들을 남겨두고 그때까지 어설픈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기 위해서 아등바등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옳은 길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